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기의 월드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전패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아베 총리, 앞으로 전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선재기 연합 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민당 참패다라고 하는데 아베 총리가 직접 또 유세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그 통합지방선거 후반부 선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선거인데요. 이제 그건 뭐 그렇게 뭐 비중이 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오사카하고 오키나와 보궐선거, 중요한 보궐선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미군 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지난번 그 전반부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졌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참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선거 전날 오사카로 직접 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선거의 달인인데 그래서 아베노믹스 성공하지 않았느냐 막판에 뭐 지원 호소했는데 헛수고였습니다. 지금 아베 2차 내각이 2012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첫 선거 패배입니다. 그리고 아베가 세 번째로 총리를 연임하고 나서도 첫 패배라 지금 자민당이 상당히 지금 뭐 기초지자체 선거는 이겼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베 총리가 유세를 펼쳤음에도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 참패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2012년부터 사실상 자민당 1강 체제가 쭉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장기 집권에 대한 그 유권자 피로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민당 간부하고 강요들이 잇따라 망언을 했죠. 네. 망언을 해서 이제 1강에 오만합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지금 WTO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수산물 그렇죠. 분쟁을 일본이 예상외로 진 걸로 판정이 됐죠. 여기에 대한 그 정부 책임론도 악재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그 정원 242석의 절반을 이제 오는 7월 참여연 선거 때 뽑습니다. 그 자민당 간사장은 뭐 겸허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뭐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네. 일단 아사히 신문은 늘 이기다가 지니까 그늘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간부가 아사히 신문에 이제 이름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흐름이 좋지 않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아베 총리 측근이 이야기를 꺼낸 게 이제 증세 연기입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뭐 일본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하기오다 간사장 대행 상당히 그 자민당이 아주 굉장히 이제 실력자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아베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지난주에 회견을 하면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다. 그리고 결정할 때까지 이제 자민당 이제 10월에 이제 올리기로 했거든요. 예, 시간이 있다. 만약에 올렸다가 경기가 또 나빠지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비세는 일본이 이제 소비세 인상인데요. 4%에서 이제 오래전에 이제 8%로 올렸고 이거를 이제 10%로 또 이제 더 올리는 겁니다. 10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니까 스가 관방장관하고 그 아소 부총리가 나서서 증세 계획에 뭐 변함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하기오다 이 사람도 내 개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수습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부총리가 뭐 증세 계획에 변함이 없다라고 해명은 하긴 했지만 결국 증세 연기 카드가 뭐 앞으로 있을 선거를 위한 카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이 사람이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고 아베하고 굉장히 가깝고 더군다나 이렇게 묘한 시점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참위원을 동시에 선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중의원 선거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중의원을 먼저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총리가 중의원 해산권이 있습니다. 조기 해산시켜서 같이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증세 세금을 올리는 거를 이제 연기를 하면은 이거는 집권 세력의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두 차례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거를 했는데 2014년에 중의원 선거하고 2016년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도통신은 하기오다 간사장 대행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총리하고 분명히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야권도 굉장히 지금 지리멸렬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그 제1야당이 입헌 민주당 지금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일본 야당 여기 대표가 참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 꿍꿍이를 좀 이제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선거에서 계속 이제 아베가 이기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자기의 오랜 정치적 꿈인 개헌을 한번 잘해보겠다라는 그렇죠. 네. 생각인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내에서 개헌에 다음 달 대해. 3일이 일본 그 헌법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아베 임기 내 개헌에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54%가 반대하고 4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는 쪽이 좀 더 많습니다. 63%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이제 개헌이 아닌 그 헌법 평화헌법 구조 이제 자위대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전쟁할 수 없도록 한 그 부분인데 아베가 이제 이걸 손질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된.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좀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자우장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베가 이런 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 개헌 문제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일본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이 무투표 당선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무투표 당선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51년 이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일요일 선거가 이제 기초 지자체 선거기 때문에 이제 뭐 무관심도 많았는데 좌우지간 정치적인 무관심, 그 다음에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했다는 지적이고요. 시장 후보도 161명이 나왔는데 역대 최저라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풀뿌리 정치에 일손이 부족한 게 상당히 걱정스럽다. 네. 그래서 아베의 어떤 독주를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나온다. 이런 그 분석도 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매번 나오는 것이 선거에 극우 인사들이 나와서 네. 혐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혹시 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런 혐한 발언했던 예, 사람들이. 지금 뭐 일본에 이제 그 일본 제1당이라는 그 아주 극우 당이 있는데 여러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우리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 요새는 이제 자유니까요. 유세하면서 이제 그런 그 헤이트 스피치를 마구 쏟아낸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뭐 심지어는 한국하고 단교해라. 뭐 일부 뭐 자민당 극우 인사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가 끝나도 대부분 떨어졌지만 이게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시민 단체들이 좀 엄격하게 규제해라. 사실 일본이 2016년부터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그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해서 제대로 규제가 안 됐다는 지적이 많고요. 그런 지적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일본이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새 왕이 취임을 해서 새 연호를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레이와라는 건데 이걸 만든 원로 역사학자가 군국화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한국도 과거 침입하고 침략하고 했는데 그동안은 그럭저럭 막아왔는데 지금 다시 좀 위험하다. 아베를 슬그머니 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